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은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은 아직인데요. 얄궂은 운명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민심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시끄러웠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로 분주합니다. 여야의 원구성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죠. 민주당 3선의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면서 북측으로 날아드는 민간단체의 전단지를 지적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꺼낸 배경은 무엇인지, 코로나19뿐 아니라 남북 대화의 물꼬는 어떻게 터야 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에 나온 결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주력 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차 추경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었습니다. 35조가 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신속한 처리와 집행일 텐데요.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센터장과 함께 여론의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21대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의 날짜를 두고 여전히 대치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미향 의원 논란, 그리고 김태섭 전 의원의 징계 문제까지 연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영원한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이제 정식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일하는 국회를 예. 국민들께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관련된 그런 법률안을 많이 준비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졌다. 과반, 일당 이런 개념을 넘어서 절대 안정 의석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이 저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이라는 것은 168석을 의미합니다.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가 168석이더군요. 저희는 그것보다 한 10석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책임지고 국회를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명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4년간 야인으로 있다 보니까 더 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1호 법안 정했습니까? 1호 법안을 보통 한 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7개 분야 33개를 냈어요.
지금 발의해서 이제 도장을 받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미 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많기는 하지 않고 한 3배 정도 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뭐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악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사 또는 법을 적용을 잘못해서 명백하게 판결을 잘못한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한 경찰, 검사 그리고 판결을 위법하게 잘못한 경우는 판사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처벌 조항을 좀 만들 그런 법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지금 지자체장들은 다 주민 소환해서 다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만 또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 국민소환제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국민소환합니까? 그건 전체 국민이 하는 겁니다. 어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에서 하면 되지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경찰과 검찰이 힘의 불균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 경찰이 너무 과도한 힘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 검찰한테 기소권, 뭐 영장 청구권 이런 걸 다 줬었는데 좀 불균형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장도 아니고 총장이고 또 예. 장관급이고 또 검사장급은 다 차관이거든요. 예. 차관급인데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자체가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좀 장관급으로 올리고 치안정감 6명 같은 경우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됐다 이제 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동시에 그래서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경찰의 또 과도한 권한 이런 부분 또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뭐 그동안 문광위에도 있었고 행안위에도 있었고 이번에는 외통위도 있었고 예. 정했습니까? 이번에는 초선이 먼저다. 예. 그래서 초선, 재선 원하는 상임위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를 우선 배치하고 남는데 당에서 가라는데 예. 그런 데를 가겠다. 국방위. 국방위만 안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도 못 갈 이유는 없는데 예.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고요. 아하, 또 둘째가 또 8월에 또 그런 게 군에 있군요. 가요. 그래서 예. 아이 2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해 충돌, 예. 오해 소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국방위는 오히려 제가 피해 주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 내일 개원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당연합니다. 네, 국회의장도 뽑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입학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입학하는 학생들이. 근데 입학하기 전에 반장을 누구를 할 거냐, 부반장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입학식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 예. 이건 누가 봐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죠. 예. 저희 국회법에는 임기 시작일 5월 30일입니다. 부터 7일 되는 날, 6월 5일 날 무조건 국회를 개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예.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상임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6월 5일 내일 개원식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야당은 같이 하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내세우는 이제 논리가 관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관행보다 위에 있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은 지키면서 법을 지키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을 지키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안 좋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좀 그 관행의 고리를 끊자. 예. 언제 끊을 거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럼 어떻게 18대 0 가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이런 거예요. 12대 때까지는 일당이 상임위를 다 독식했고요. 그렇게 했죠. 13대부터 이제 나눠서 가졌거든요. 예. 그러면 21대 국회로 따지고 본다면 전반전은 독식이었고 후반전은 나눠서 배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반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왠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 배분을 하는 게 보기도 좋고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끝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2달, 3달만 끈다면 결국은 국회 의사결정 방법은 표결이거든요. 예.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표결을 하면 18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까지 가서 내일 안 되면 겨울인데 지금 물밑 협상 없습니까? 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18개 다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수처 협조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유신 정권 때 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어요. 예. 투표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절대 다수를 형성해서 저는 다 독식했거든요. 저희가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180석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묻지마 반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4년 후에 책임 있게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럼 저희들도 다시 이제 평가받고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미통당이 그때 다시 제1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추경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은 미래통합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예. 그러나 세세하게 좀 따져보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 구성 이런 걸로 세게 붙으면 또 이 추경 문제에서 우리는 협조 못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를 반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총선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선 때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예.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국회 의결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수가 반대해서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 물밑 접촉이 아마 지금 있을 거라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법사위 예결위 문제 아닙니까? 법사위를 여당이 가진 적도 있고 야당이 가진 적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17대 국회 때 저희가 열린우리당 여당 때 그때 야당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예. 거고요. 법사위는 무조건 미통당이 가져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예. 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사위 문제는 그 상원 노릇을 한다 법사위가. 그러니까 법사위가 자구 체계 심사의 권한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발목 잡는 예. 결국은 이제 게이트키핑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저희가 야당한테 무작정 양보할 수가 없는 이유고요. 저희들은 민생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막히면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처럼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해보죠. 금태섭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내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도 선 넘는 여당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보 언론이 아니라 그것은 진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목적, 예. 정당의 의미가 뭐냐면 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 결사체예요. 예, 정치 결사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럼 민주당을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 예. 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예.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이건 또 강제 당론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민희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이렇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특히 강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한다. 당연하죠. 예. 근데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그 국회법 114조 2항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허용했는데 그럼 이거 어긴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김홍신 전 의원의 예를 들어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은 경선 탈락했고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징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예.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 심판을 한 했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심판에서 일종의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대표와 무관하게 독립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예. 한 얘기죠. 혹시 그 열린우리당 때 그때도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네. 그때 뭐 108번 내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그래서 내부 통일, 의견 통일이 잘 안 됐다. 네. 그때 어떤 생각 때문에 기억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열린우리당 때 17대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예. 뭐 당내 치열한 싸움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정권을 빼앗기니까 예.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 무소용이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의 정체성, 방향, 강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대선 공약을 했고 또 당론으로 당론을 정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라면은 민주당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윤미향 의원 문제도 잠깐 얘기해보죠. 네. 국회 동원 첫날 윤미향 의원 만나셨더라고요. 네, 저는 위로 방문. 위로하셨습니까? 네. 예. 지금 당 지도부하고 윤미향 의원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죠? 윤미향 의원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검찰 네. 수사가 들어갔으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말 말고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날 국회 출근 첫날 모든 걸 떠나서 예. 힘들어하는 동료 의원이 있다면 가서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지사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마치 그것까지 제가 뭐 못할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기자 당신들도 사람 아니냐. 어? 아무리 원수지간으로 지낸 사람도 예를 들면 상을 당했다거나 그럼 가서 조문하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한테 가서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8월 말이 이제 전당대회인데요. 네. 의원님 안 나가십니까? 당대표? 저는 뭐 최고위원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 대표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유리한 위치입니다. 예. 당 대표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당 대표가 되잖아요. 예. 네, 저는 뭐 출마하지 않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쭉 살펴본 결과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김부겸 전 의원 출마 얘기도 있던데요. 출마의 자유가 누구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하면 또 국민들의 시선이 또 더불어민주당에 보여지고 예. 또 그분들이 각자 출마자들이 나와서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제시하고 그런데 좋습니다. 저는. 당원 당규상 봤을 때 그 임기가 2년인데 대권에 출마하는 분들은 이 반쪽짜리 당대표밖에 안 된다고요? 8개월 정도?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언제 어떤 일이 터져서 7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도 그만둘 수도 있고 예. 뭐 5개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몇 달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저희 대선 주자 1위로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의 리더십을 당을 이끌면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출마해서 누구라도 아름다운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이라도 모두 나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요.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내용은 아실 테고 어떻게 보세요? 6.15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자 노크 신호입니다. 오히려. 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로서는 좀 거칠은 표현도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예. 결국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나 대북 전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예. 뭐 남북관계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이걸 좀 개선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선하겠다. 예. 그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대화가. 그럼 우리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해보자. 예. 이렇게 또 2단계로 발전될 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뭐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네. 대북 전단지가. 근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걸 정부가 과연 막는 게 정당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북 관계, 남북 평화를 해치는 일은 좀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행위다. 그거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